자, 공유마당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요, 공유마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라고 적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통합 검색으로 시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음원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돼요. 자, 여기는 이제 한국농촌여행이라는 데서 포항 풍경을 아마 찍은 것 같아요. 클릭해서 보시면 재생해서 볼 수가 있고,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마음에 들면 선택을 하시고 영상을 공유 저작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작물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세요. 유튜브 사이트로 가보면 여기 위쪽에 우리 요거 있죠? 로그인 하셔서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세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지금 보시면은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오디오 라이브러리 안에 음악을 받거나 음향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료 음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작권을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쓰셔도 돼요. 자, 들어보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음악입니다, 얘가. 자, 음악은 이렇게 다 들어볼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장르에 따라, 기분에 따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동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분은 명랑한 기분, 행복한 기분으로 찾아보면은 아동 중에 행복한 기분의 음악들을 들어볼 수 있죠. 레인보우 포레스트 괜찮네요. 이거. 괜찮다 싶은 거는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믹스. 제일 쉬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프리웨어고요. 얘는 쉐어웨어인데요. 프리웨어는 완전히 공짜예요. 내가 뭐 1시간짜리 영상을 제작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되게 좋은 점은 워터마크도 안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곰믹스 프로는 아쉽게도 10분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곰믹스 프로라고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근데 만약에 곰믹스 프로 기능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을 해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프리미어 같은 경우 한 달에 3만 얼마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요 곰믹스 같은 경우는 평생판이 39,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쓰신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옛날에는 제가 밴믹스를 설명하다가 곰믹스로 옮겨갔어요. 왜 그러냐면 밴믹스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유료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니라 걔는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속 내더라고요. 근데 내는 돈도 꽤 셌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곰믹스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됐고, 밴믹스랑 곰믹스를 따져보면은 얘가 더 쉬워요. 그래서 설명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곰믹스를 선택하시고 다운을 받으실 거예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받아주세요. 확인 후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이 받아져요. 자, 얘가 exe 실행 파일이니까 클릭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다 받아지고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집에서도 이렇게 곰믹스 설치하시면 돼요. 다음, 동의함, 그리고 요거는 아마 기본 설치하면 다 체크돼 있을 거예요. 다음, 다음 해서 설치만 쭉 하시면 됩니다. 설치도 금방 돼요.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완료됐으면 닫고 닫고. 자, 여기 곰믹스가 있죠. 자, 혹시 가능하시면 이따가 곰믹스 프로도 하나 깔아두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곰믹스 설명하고 나서 곰믹스 프로는 곰믹스랑 다른 점을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따 편집하실 땐 둘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든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일단 저는 곰믹스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공지창 같은 게 뜨고 닫으시면 돼요. 요거도 그냥 닫기. 기본 창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전혀 어려우실 거는 없는 게, 일단은 프리미어나 다른 프로그램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면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다뤄보신 분은 이게 뭐 어딜 봐서 간단해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프리미어나 베가스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되게 복잡합니다, 걔네들은. 자, 이쪽에는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여기는 실제 영상보다는 해상도가 조금 낮게 보이고요. 미리 보기 영상은 재생하면 중간에 오디오 전환 부분이나 비디오 전환 부분에서 소리가 조금 끊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인코딩 할 땐 정상 처리되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옆에는 미디어 소스, 텍스트, 이미지, 템플릿, 오버레이, 클립, 필터, 영상 전환 등의 어떤 창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효과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다운받으신, 뭐 내가 숙제를 해서 받은 것도 좋고, 아니면 공유마당에 있는 거 혹시 숙제 안 해오신 분들 그런 걸 다운받아서 가져오신 경우들도 있을 건데, 여기서 파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소스에 파일 추가를 눌러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받아오신 파일들 있죠? 그거를 그냥 선택해 주세요. 아까 저는 영상 편집 연습에 요 농촌 여행 포항 야경을 넣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끌어다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소스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또 파일 추가. 이번에는 요거를 열기 해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 파일 추가. 이번엔 지푸라기 공에 열기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파란색 바 보이죠? 그 뒤로 이렇게 붙여져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재생이 돼서 보이겠죠? 지금 여기가 살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난 거는 나중에 이제 인코딩 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나오긴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내가 사진을 넣겠다. 그럼 파일 추가해서 사진을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혹시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열기하고 그 사진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는 것 또한 가능해요. 지울 거면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나는 이 영상에서 이만큼이 다 필요 없고 얘가 이렇게 꺾은 이 부분까지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영상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 자, 이게 시간 선택자라고 하는데 이 시간 선택자의 위치를 맞춰 두시고 여기서 자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필요 없는 조각을 클립을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남기는 것 또한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요.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만약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자르고
또 영상을 또 보다가 아직 안 달렸네. 자르고 또 영상을 보다가 내가 여기까지를 잘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멈춘 다음에 또 여기서 자르기를 누르면 세 조각으로 나눠졌죠. 중간 토막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하면 굉장히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으로 돌아갈 때는 실행 취소는 컨트롤 Z예요. 그래서 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게 돼 있고, 이거를 우리가 자를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지금 시간 선택자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보입니다. Alt를 누르면서 방향키는 1프레임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방향키는 1초씩 이동하는 거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세밀하게 맞출 때는 Alt 방향키 또는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간 선택자를 시간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르기까지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영역 선택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에 노란색과 흰색 바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력 제거, 선택력 유지, 분할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거는 선택 영역 제거라고 뜨죠. 그럼 이 중간 토막을 제거하고 양옆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게 선택력 제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상태에서 만약에 선택 영역만 유지라는 건 뭐냐면 앞뒤에를 버리고 이 중간 토막만 내비두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역 선택할 때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거는 분할, 아까 전에 가위로 자른 것과 같이 세 조각을 그냥 그대로 분할만 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역 선택하고 선택력을 제거하거나 분할하는 거 가능하시고요. 자, 요거는 비디오 조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끔 사진을 찍었는데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을 가로로 찍었는데 뭐 세로로 나온다든지 세로로 찍은 영상이 가로로 나와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비디오 조정에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를 회전해서 볼 수도 있고 반전을 하거나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놓는 거 가능한 거예요. 화면 크롭 기능은 프로 버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생략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끝에 부분을 설명을 좀 할 건데 이게 이렇게 재생이 될 때 중간에 이렇게 그냥 확 화면이 바뀌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이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페이드 아웃.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고요. 보세요. 만약에 이 토막을 선택하고 페이드 인 하면은 이거는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게 바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있을 때는 그 영상에 소리가 있을 텐데요. 이 소리가 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소리를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고 음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음량을 줄이거나 음소거를 해서 두게 되면은 내가 소리를 없애는 것 또한 가능하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야외에서 방송을 찍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상하게 그분들의 말소리는 잘 들려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바깥에서 잘 찍었는데 주변의 소리가 소음이 나보다 어떻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내 소리가 소음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찍는 걸까요? 좀 궁금하시죠? 실제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렇게 해요. 영상을 찍는 거는 뭐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라고 한다면 소리는요 마이크나 아니면은 어떤 녹음기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따로 녹음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만 좀 깔끔하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오디오를 원래 있던 오디오는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동영상 속의 오디오 잡음이 잔뜩 들어간 그 오디오는 제거를 하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 씨가 또는 동영상 찍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씨가
그 갖고 있던 녹음기 또는 핀 마이크로 저장한 거 요런 것들을 오디오에다가 넣어가지고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소리는 사람 소리가 이제 또렷하게 들리고 주변 소리가 잡음이 거의 안 들리는 형식으로 찍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제작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자르기 이런 거 하면 그것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자르기 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그러니까 2배로 걸리긴 한데 영상을 일단은 싱크만 맞춰서 인코딩을 해요. 그러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잘라내시면 되기는 하겠죠. 아, 그래도 되네. 예. 어찌됐건 간에 시간은 2배 걸리긴 하겠네요. 2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음악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명 가수분들,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니면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이 그걸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실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음원을 그 영상하고 같이 싱크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음량 조절을 만약에 여기서 음소거를 할 거면 간단하게 여기서 요 버튼을 눌러서 음소거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동영상에는 소리가 안 들어가고, 그럼 내가 소리를 따로 넣겠다. 그럼 오디오에다가 소리를 따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파일 추가해서 이번엔 제가 아까 받았던 음악 중에 한 개를 가져와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받았던 음악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가져오시면요. 이렇게 오디오의 음악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 선택자가 있는 위치서부터 오디오의 음악이 들어가게 되고, 사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영상을 찍은 사진이 있다 했을 때 영상에다가 만약 우울한 음악이나 어떤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넣으면은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밝고 명랑한 음악을 넣으면은 별거 아닌 사진도 되게 좀 흥겹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음악을 넣는데 이 음악이 너무 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음량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소리로 조절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음악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소리였어요. 그 강의하는 소리에다가 음악을 살짝 깔아가지고 넣으면은 그럴싸하겠죠. 자, 또는 음량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음악을 편집을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음악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음악의 길이를 이렇게 맞춰요. 물론 밑에 보시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영상의 길이에 맞게 조절해서 맞추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리고 이 음악 부분의 구간을 들어볼 거면 선택 영역 재생을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의 싱크를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맞춰놓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봐요. 마음에 들게 됐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잘라서 여기 구간을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때는 이쪽에 보시면 선택 영역 제거는 지금 선택된 영역을 제거하고 이쪽과 이쪽에 남게 되는 거고, 이 옆에 거는요 선택 영역만 유지. 그러면 여기 회색 영역만 유지를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그 부분으로 잘렸죠. 자, 요 옆에는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이라 하는데 음악 또한 소리가 점점 커지게 페이드인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선 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페이드아웃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맞춰지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만약에 편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음악을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본인의 음악을 따로 저장해 놓으면 다음번에 그 음악을 그대로 재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저장할 건 아니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음악이 잘려져서 이렇게 나오죠. 음악은 기본적으로 넣게 되면 동영상이 재생되는 시간까지만 재생이 되고 이 뒤에 음악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을 선택을 하고 장면 전환을 누르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라는 메뉴가 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전환 효과를 눌러주시면은 적용 눌렀을 때 이렇게 장면과 장면이 겹쳐지면서 전환 효과가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끊기는 느낌이지만 나중에 인코딩하고 나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약간씩 끊겨 보이죠,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쪽에 있는 이 툴들과 장면 전환까지만 일단 얘기 드렸는데 이 위쪽에서 메뉴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프로젝트는 내가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옆에 재생시간과 파일명, 파일 크기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최근 사용한 소스라면은 내가 요 최근에 만들 때 활용했었던 소스 파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영상을 제작할 때 이전에 활용했던 소스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최근 사용한 소스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코딩한 동영상. 이거는 내가 요걸 만들면서 인코딩한 게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인코딩한 롤러버도 여기 보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내가 여기다 갖다 붙이겠다면 이렇게 끌어다가 붙이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만든 거니까. 자, 미디어 샘플. 그래서 영상 앞에다 뒤에다 어떤 제목 같은 걸 넣고 싶을 때 이런 미디어 샘플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건 요 카운트다운인데요. 카운트다운을 끌어다가 요 앞에다 놔볼게요. 1987 되죠? 아니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럼 나는 1987은 싫고요. 5번서부터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밀하게 맞추려니까 Alt 방향키로 이렇게 6번 지나간 후부터 여기 5번 나오기 전 이쯤으로 이렇게 컬러 이 시간 선택자를 갖다 놓고 자르기를 하고 앞부분을 잘라버리면 5431로 체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0 지나갈 때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 오디오도 끌어다가 싱크를 이쪽에 맞춰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소리가 안 나다가 이때 이제 소리와 함께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소스를 내가 가져다가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효과음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내가 쓰고 싶은 효과음이 있다면 이런 효과음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오디오에 효과음을 바로 넣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 오디오를 제거하고 효과음을 넣어야 돼요. 이게 같이 중첩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인데 방법은 있죠. 이걸 만들고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인코딩한 동영상을 불러와서 효과음을 넣으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되면은 그럭저럭 저는 완전히 마음에 드는 그런 프로그램일 텐데 여기는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점이에요. 자, 효과음 샘플까지 설명드렸고 이번엔 텍스트 이미지 얘기할게요. 자, 텍스트 이미지에서는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글을 적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바랑 흰색 바가 보일 겁니다. 이게 글자의 시작 위치, 이게 글자가 끝나는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 맞춰놓고 여기다가 글씨를 적으면 돼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시장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글씨체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체를 고르고 글씨 크기도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를 고르고 텍스트 스타일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굵게 또는 기울임 또는 밑줄 또는 여기서 텍스트의 색깔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윤곽선은 제가 보통 테두리 두께는 30%를 좋아하지만 더 두껍게 하려면 사용자 정의에서 조절해도 돼요. 그 다음 텍스트 배경색을 여기서 넣고자 한다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텍스트 그림자인데 그림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림자를 넣을 때 텍스트 유형은 뭐 이렇게 넣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죠. 자, 적용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는 나타내기랑 사라지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나타내기는 서서히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기는 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요, 실제로 서서히 나타났다가 오른쪽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애니메이션도 가볍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는 그냥 대사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이제 대사 글이에요. 내가 이거를 막 설명을 하는 동영상 중에 중간중간에 저런 대사를 넣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아까 줬었던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거라면, 이 시간 선택자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 T1을 복사를 하세요. 그럼 그 위치에 이렇게 글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김밥이죠? 아세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저 이름을, 김밥 이름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 같아요. 예. 충무김밥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아, 다들, 네. 저보다 네,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자, 그러고 여기는 이제 집신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얘랑 똑같이 또 주고 싶다면 여기다 발을 갖다 놓고 또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집신공의 모습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위치에다가 똑같은 글씨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네. 위에다가 그냥 옮기라는 건가요? 예, 그쵸. 영상 위에 내가 그 재생을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글자를 넣었으면 하는 위치 쪽에 이렇게 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만약 이쯤에서 얘가 집신을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 발을 갖다 놔요. 세밀하게 맞추려면 Alt 방향 키였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아까 전에 적었던 글씨체의 글씨 모양대로 넣고 싶다면 여기서 플러스 여기 복사만 누르면 돼요. 그러고 얘가 이제 똑같은 글씨를 적을 건 아니니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가 왼쪽 맞춤이라 왼쪽으로 이렇게 적힌 거고, 가운데 정렬해 놓으면 가운데 기준에서 정렬될 거예요. 적용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글씨가 적혀져서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이미지 추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빨간색 바를 이미지를 넣고자 하는 바 쪽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고 이미지 추가를 누르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넣을 수도 있고, 기본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어떤 효과를 넣고자 한다면 이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가져다가 크기 조절하고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둘 수가 있고, 여기 노란색과 하얀색 바가 시작점, 끝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맞춰서 만약 적용해 놓으면은 글씨와 함께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역할로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요. 왜 보면 TV 프로그램에 보면 위쪽에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 쪽에 로고가 보통 보여요.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뭔가 어떤 로고들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건데요. 그런 것 또한 내가 만약에 포토샵으로 제작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달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제 급조해서 저희 학원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미지 추가를 해서 새 이미지 추가를 하면은 내가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로고를 만들었다면 그 로고를 넣으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로고가 딱히는 없으므로 지금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요 한일 로고를 그냥 가볍게 넣어볼게요. 얘 만약에 이런 거 넣으려면 여기 배경이 없는, 즉 얘는 JPG로 만들었었던 건데 PNG 파일로 만들어서 두시면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놓으면 깔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하고, 시작점에서부터 난 끝점은 여기 전체 영상 끝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럼 영상 끝까지로 이렇게 맞춰놓은 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만큼의 이게 그대로 영상이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진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로고의 투명도 또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연하게 설정을 해서 한 75%좀 되게 연하게 할까요? 이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영상에 워터마크처럼 살짝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어떤 로고 같은 걸 박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영상이라는 거를 누가 잘라다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누가 만약에 저번처럼 우리 뭐 샌드 애니워드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4K 다운로더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을 다운받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걸 떼내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런 용도로 해서 박아 넣는 것 또한 괜찮으실 겁니다. 자, 간단한 설명. 어렵진 않죠? 자,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효과들을 설정하는 건데요. 제가 문 열기 효과를 요 앞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문 열기 효과를 적용하겠다 하면은 텍스트 이미지 화면이 구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얘가 이제 세트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글자까지 같이 찍어주게 되는데요. 나는 이 글자를 적기 싫다라고 한다면 텍스트 이미지에서 아까 생긴 제목을 입력하세요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템플릿에서 그게 이제 뜨지 않은 채로 내가 원하는 템플릿만 활용할 수가 있죠. 자, 템플릿에는 애니메이션과 프레임, 시즌팩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프로라고 적혀 있는 건 프로 버전에서 가능한 거니까 지금은 쓰실 수 없으실 거예요. 자, 오버레이 클립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버레이 클립에서는 저는 이동 확대 축소 요걸로 설명드려 볼 건데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시작 화면을 제가 요 오징어서부터 끝 화면은 전체 화면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 정도의 위치 설정하고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클로즈업 됐다가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오버레이 클립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빗방울 빗샘에서 이런 빗방울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으세요. 어떤 이런 떠오르는 풍선 효과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풍선이 떠오르게 만들 수도 있고 파티클 효과 그리고 프레임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필터에서는 색상 보정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거를 밝기 대비로 가서 색상을 내가 밝기를 좀 밝게 하겠다. 영상을 조금 어둡게 찍었을 때 밝기 대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필터 효과에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전환은 좀 전에 봤던 효과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영상을 다 제작했다면 하단에 인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상을 만드는 중간이다. 그때는 내가 지금 당장 영상을 다 만들 수 없고 다음에 더 계속 만들고자 할 때 이쪽에 있는 내보내기를 눌러서 보관을 해놓게 되면 콤믹스라는 그 폴더 파일이 하나 생기고요.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그 안에 이제 영상과 이미지들을 보관을 해놓게 되고 나중에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내보내기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저장 폴더는요. 아마 비디오 폴더나 콤믹스 폴더로 돼 있을 거예요. 폴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장 폴더를 만약에 내가 여기 영상 편집 연습이라고 아까 전에 만든 이 폴더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영상 편집 연습이라는 폴더에 저장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딩 하실 때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 뒤에 언타이틀드라고 붙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인코딩을 해놓으면 인코딩이 쭉 진행이 되겠죠? 인코딩 시간은 그리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코딩이 된 후에는 인코딩된 영상을 보시면 아까 미리 보기처럼 중간중간이 끊겨지지 않고 제대로 인코딩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코딩이 쭉 되고 나서 요거 보는 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잠시만요.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네요. 네, 웬만한 기본적인 부분은 다 있어요. 자르기, 붙이기, 그리고 영상 전환하기, 그리고 음악 넣기, 텍스트 적기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적인 영상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폴더 열기 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저장한 곳에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 재생을 해보면 아까 인코딩 중에 멈춘 부분이 얘는 멈추지 않고 잘 나오는 거 보이죠? 끊기지 않죠, 그쵸? 네. 여기까지 일단 보고 쉬는 시간 조금 가진 후에 지금 7분이니까요. 자, 곰믹스 프로를 열어볼게요. 이게 곰믹스 프로 버전이에요.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일단 달라진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만약에 집어넣고 그 영상 중에서 만약에 이런 영상 중에서 일부를 캡처를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산피 흔들렸네. 이 영상이. 그럼 캡처하시면요. 지금 이 경로 있죠. 저장 폴더 경로로 캡처가 성공이 됩니다. 지금 폴더 경로가 데스크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바탕화면에 캡처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 캡처된 거 보이죠? 사이즈는 되게 좋은 점이 1280에 720 딱 미리 보기 사이즈에 맞게 캡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동영상의 어떤 장면을 캡처를 해서 그거를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서 동영상 그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얘한텐 장점. 중간중간을 캡처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아니면 내가 굳이 곰믹스 프로를 쓰지 않더라도 곰믹스 프로 깔아서 캡처 기능만 활용한다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되게 잘 만들어진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캡처거든요. 자, 나머지 자르기라든지 얘네들은 비슷해요. 영역 선택하기에서 달라진 점은 요런 점 정도가 다른데요. 만약에 영역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영상이. 어차피 버무리는 작업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이만큼을 좀 빨리 넘기고 싶으실 때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일단은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 가운데 토막을 선택해서 비디오 조정을 합니다. 이 비디오 조정에서 메뉴를 보시면요. 이렇게 재생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배속까지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적용해보면 얘가 이렇게 짧아졌죠. 예, 잽싸게 버무리고 끝났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슬로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는 영상이다. 그럼 밟았을 때 우와 하면서 미끄러지는 그 장면, 그거를 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재미 요소를 넣은 거, 그게 하나 여기서는 곰믹스 프로에서 조금 탐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상이 있을 때 나는 이 부분만 좀 필요해요. 나머지가 좀 잡다하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할머니 얼굴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화면 크롭을 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영상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잡다하게 더 찍혀진 부분들은 제거하고 쓰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효과 중에서는 프로젝트 샘플이 조금 더 있고요. 미디어 샘플이 좀 더 있고, 네, 조금 더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배경 효과음 샘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나 효과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 참고해서 쓰실 수가 있고, 여기서 무료 음원 다운로드는 유튜브랑 공유마당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아까 전에 우리 받은 그 경로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텍스트 이미지에서는요,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텍스트 추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어떤 정도가 다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용을 한다고 쳐요. 그때 요 나타내기 효과를 만약 서서히 커지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초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몇 초에 한해서 서서히 커지면서 나타나라. 그때 어떤 모션으로 커져라. 이런 것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0.1초 동안 이렇게 커지게 해라.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뭐 바운스 약간 튕겨져서 나온 거 보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조금 더 나타내기 효과나 사라지기 효과에 설정을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곰믹스 프로에서의 조금 더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좀 단순하게 할 거라면은 곰믹스나 곰믹스 프로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죠. 자, 일단 이미지 추가해서 달라진 점은요. 일단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제공이 돼요. 사각형이라든지 원형과 같은 이미지를 내가 쓰고 싶을 때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좋은 점은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에도. 그래서 얘도 서서히 커지면서 나타나는데 지속시간은 아까랑 똑같이 1분에 이렇게 튕기는 형식으로 나타나라. 적용을 해주면 같이 세트로 튕겨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넣었다. 이 정도가 일단 곰믹스 프로와 곰믹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에도 보시면 최근 사용한 이미지, 기본 이미지,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있고요. 아까 새 이미지 추가하는 건 똑같이 있어요. 투명도도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이미지 효과에서는 나타내기나 사라지기 효과가 더 생겼다. 이 정도가 곰믹스 프로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템플릿에서는 거의 비슷하니까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이 더 많이 늘긴 했죠? 이 정도? 자, 오버레이 클립. 네, 이동 똑같아요. 빗샘, 뭐 애니메이션, 파티클, 프레임 등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필터 효과도 색상형, 질감형, 전환용 효과가 있고요. 영상 전환도 있는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영상 전환을 할 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그냥 정해진 시간대로만 적용이 됐다면 영상 전환할 때 내가 짧게는 0.3초서부터 적용을 해서 빠르게 전환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내가 어느 정도로 시간을 줄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게 곰믹스 프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곰믹스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거고요. 여기 자물쇠 달린 애들은 곰믹스 프로 버전이라도 무료 버전에서는 하실 수가 없고 유료 버전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에요. 애니메이션들이 확실히 많기는 하죠. 그래서 만약에 곰믹스 프로가 괜찮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정말 구매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 요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새 프로젝트 불러오기, 프로젝트로 저장, 요거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만약에 요 작업하던 중의 것을 인코딩하기 전에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올 때 요거를 활용하시는데 이때는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서 주의사항 때문에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1.grp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보내기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경우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1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이게 데스크탑에 저장이 됐을 건데 이런 식으로 grp 파일과 123이라는 폴더 하나가 더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혹시 프리미어나 베가스 같은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영상은요 실제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는요 영상을 아예 그 안에다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다른 데서 가져다가 불러오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제거를 해버리면 얘를 실행해도 아까 전에 그 영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만약에 내가 작업 중에 만약 다른 데로 이동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grp랑 123 폴더 두 개를 같이 가져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장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곰믹스도 이건 있어요. 인코딩 완료 후 프로그램 종료나 시스템 종료 똑같이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말씀드리면 요 위쪽에 곰믹스 프로라는 이런 로고가 찍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10분까지 밖에 동영상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려요. 또 하나 바로 인코딩하고 나서 얘를 바로 SNS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거 없죠?